예,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스냅샷을 봤고요. 그리고 스냅샷 활용도를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냅샷을 통해서 도프쉿하고 같이 쓰면서 예, 이동의 시간대가 어떻게 예, 속도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할 건가를 스냅샷에 예, 서로 밀도를 조절하면서 도프쉿으로 조절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에디터블 모션 트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스냅샷과 마찬가지로 얘가 본체고요. 얘는 얘의 움직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궤적의 표시일 뿐이에요. 다만 이 키프레임 위치에 있는 애들을 편집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편집이 불가능했어요. 그냥 궤적으로 보여줄 커브선으로 궤적만 보여주기만 했어요. 마치 예, 스냅샷처럼. 근데 지금은 편집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긴 합니다만 이 키를 중심으로 해서 키 프레임을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인, 아웃의 탄젠트 값 자체는 조정이 안 돼요. 그 부분은 반드시 예, 애니메이션 키가 있는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선택해서 윈도우에 애니메이션 그래프 에디터로 보겠습니다. 일로 가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 도프쉿 부분 있죠? 여기서 예, 여기 클릭해 주시면 그래프 에디터로 변경이 돼. 여기서 스위치해서 서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 도프쉿 V자로 보면 이 그래프 모양인 거죠. 요거는 예, 그래프 에디터. 이렇게 예, 이 안에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을 선택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부분만 보고 싶을 때는 부분 구간을 선택해서 F 누르시면 되고요. 전체를 보고 싶을 때는 A 누르시면 전체 구간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채널 키값을 보시려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하나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들을 보겠습니다. 여기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동작들이 보면 여기서 약간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부분 동작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더 스무스하게 서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요. Y가 높이 값입니다. 그렇죠? 네, 이와 같이 보시면 여기에서 키프레임 단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렇죠? 16프레임일 때 여기 닿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 들어오는 힘은 좀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속도가 있는데 나가면서 힘이 여기 보면 약간 덜 돼 있죠. 그래서 필요하면 이 힘을 좀 늘려주고 싶으시면 얘를 높이셔도 돼요. 얘를 높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 자체 요 값 여기를 선택하셔서 다 나오니 여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키프레임 위치와 밸류 값이 나옵니다. 요거를 조절할 수 이게 Y 높이거든요. 이게 Y 높이입니다. 조금만 높여볼까요? 거의 7 다 됐으니까 한 7.25 정도 살짝만 높여볼까요? 그랬을 때 예, 그대로고요. 자, 어쨌든 얘를 이렇게 완만하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튀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탄젠트를 브레이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유니파이 되어 있고 프리로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지금 여기 선택을 하셨으면 브레이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두 개가 끊기게 보이실 거예요. 따로따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꾸 얘는 이렇게 얘를 이 한쪽만 이렇게 선택하셔서요. 미들 마우스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탄젠트를 바꿔주니까 궤적 모양이 바뀌죠. 궤적 모양이 바뀐 거 볼 수가 있고요. 더 극적으로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러니까 입력이고요. 여기 출력 나가는 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지금 32프레임입니다. 32프레임으로 이동하셔서 얘도 F 눌렀습니다. F 눌러서 이거만 보기로 한 거고요. 브레이크 탄젠트 해주시고 적당한 궤적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뒤에는 지금 없긴 하지만 어쨌든 브레이크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리와인드 해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오브젝트에 회전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를 채널 박스 로테이트를 해제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언락 해야겠죠? 언락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 키를 추가를 할 거예요. 기존에 트랜슬레이트 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간별로 주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맨 끝에까지 갔을 때 여기는 지금 로테이트 값을 키 셀렉트로 해서 000으로 하고요. 여기 왔을 때 얼마로 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얼마로 어떻게 할까요? 각도를 편하게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이 회전에 대한 다이내믹 자체를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해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만 우선 키를 줘보겠습니다. 키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키 이동을 해주시면요. 트랜슬레이트에 맞게 스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또 중간에 키들을 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키만 추가하는 거죠. 기존의 트랜슬레이트 키 위치에다가 로테이트 키들을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프에이트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로테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 부분만 A 눌러서 로테이트 X, Y, Z 다 있네요. 자, 이 세 개를 다 보겠습니다. A 눌러서 봤을 때요. 이 동작들이 여기가 보시면요. 키가 있는 곳이 어디죠? 특히 키가 있는 곳 중에 보시면 16과 32 16과 32에서 직후에 직전에는 완만하다가 부딪히면서 회전 강도가 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럼 점점 더 회전 각도가 좀 떨어지다가 다시 또 부딪히기 직전에 회전 각도가 약하다가 부딪히면서 예, 이동되어진 폭발력도 생기고요. 회전 각도도 그때 예, 좀 더 생기고 그래서 강약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를 유지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들어올 때는 가장 완만해지고요. 나갈 때는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브레이크를 주고요. 우선 요거부터 지금 16프레임으로 이동할까요? 우선 부딪히는 이쪽에서 키를 주고요. 들어올 때는 얘는 어떻게 해요? 가장 완만해지는 거죠. 나갈 때는 이런 식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이런 정도.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얘도 이렇게 해서 얘는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얘가 이, 값에 자연스럽게 보물하고 있지 못하죠? 이 위에 갔을 때. 그래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얘 위치를 요렇게 맞춰서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거의 한 200, 한 200, 2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20 정도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얘는 이것보다는 스플라인 방식으로 해서 얘와 얘의 힘의 중간값으로 자연스럽게 이걸로 그리고 다시 여기 보시면요. 또 부딪히는 타임 여기서 부딪히고요. 자, 이게 또 부딪히죠. 그래서 이 구간으로 F 눌러서 보시면요. 그렇죠? 얘는 그렇죠? 거의 뭐 똑바로 돼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 여기서 꼭 이 같은 경우 약간만 내려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아니고 뭐 지금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가도 조절해볼까 얘는 이렇게 이 정도만 그냥 조절해 주는 걸로 얘도 이런 식이 되면요 한번 그렇죠? 한쪽 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하나가 됐고요. 다른 부분들도 그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히 하시면 아까 16 프레임에서 부딪히죠? 그래서 이때 브레이크 해주시고 들어올 때 완만해지는 거죠. 완만해지고 나갈 때 강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브레이크 해주시고 이게 완만해지고 얘는 여기 중간값 정도로 조절해 주시니까 한 이 정도면 위치가 한 42 정도 맞습니다. 42 정도로 회전값을 정해 주시고 41로 할까요? 41.5 네. 그 다음에 탄젠트도 이게 아니라 스플라인으로 그래서 이 들어오는 것과 이 값이 좀 더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고요. 이 부분 보겠습니다. F 누르서 여기 이제 브레이크 됐으니까요. 여기는 뭐 이런 좀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로티트 X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16프레임에서
예, 브레이킹 되고요. 로테이트에 관한 겁니다. 지금 얘는 예, 들어오면서 각도가 점점 크게 힘이 없는 거고요. 얘는 힘이 있죠. 얘도 브레이크 해줄까요? 브레이크 해서 얘만 이렇게 힘이 있고요. 또 브레이크 해주고 들어오는 거는 네, 각도 힘이 없고 얘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 줘야겠죠. 대략 보시면 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한 77 보시고 예, 스플라인으로 조금 더 올릴까요? 78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구간도 예, 여기는 뭐 그냥 워낙 짧아서 좀 네, 타임이 있고 동작이 좀 많이 있으면 근데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값들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게 좀 덜 돼 있네요. 또 브레이크 또 예, 브레이크에서 좀 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회전 각도들을 전반적으로 더 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얘의 스케일까지 보겠습니다. 네, 스케일 직전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여기에 닿아서는 닿을 때 어떻게 되죠? 스쿼시가 되죠. 나갈 때 스쿼시 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이 되고요. 스케일 111에 정상이 되고 오면서 다시 닿자마자 스쿼시가 되고 예, 그리고 튀어나가면서 역 스쿼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 정도가 아주 크진 않고요. 좀 비교적 딱딱한 공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 언락시켜주고 그 표현을 보겠습니다. 위치는 키를 주는 건 마찬가지로 예, 지금 현재 위치에서 키 셀렉트도 주시고요. 매 프레임에서 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서 직접 하셔도 되고 지금 제가 G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키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게 키 셀렉트니까 그냥 G 눌러도 똑같이 먹습니다. 반복. 네. 이렇게 해서 얘의 스케일 값 보겠습니다. 지금 전혀 변화가 없죠. 자, 16부터 보겠습니다. 16 프레임이 처음 닿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죠? 16프레임 자체는 네, 15프레임까지 볼게요. 잠깐만 한 프레임 뒤로 15프레임이고 네, 지금 16프레임인데 요거죠. 네. 맨 앞에 그 다음에 한 프레임씩 가기 예,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한 프레임만 앞으로 가서 15프레임 됐습니다. 15프레임 상태에서 네, 키를 다시 한번 주시고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케일 키만 주겠습니다. 스케일 키만 주고요. 15프레임에서
얘는 지금 로컬 방향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얘 로컬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렇죠? 위에서 내려주는 오브젝트 방식은 월드 방식으로 월드 방식 얘가 모양의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이게 예, 위아래가 스쿼시가 게 중력의 힘으로 떨어지면서 충격이 돼서 그래서 이 정도 좀 많이 됐나요? 예, 이 정도 스케일 중에 됐고요. 이 정도 스케일을 좀 주고 나서 그리고 위치도 보겠습니다. 위치도 보면 예, 미세하게 떴죠. 그래서 이 위치도 월드로 방식으로 해서 공 자체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예, 이렇게 바꿔주고 전체로 S 눌러서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키가 지금 약간 예, 잠깐 키를 좀 지워주겠습니다. 스케일 키만 잠깐 예, 스케일 키들만 변동이 없는데 모양이 찌그러진 거죠. 예, 스케일 키들만 지금 다 우선 키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스케일 관한 거는 아마 이거 좀 나중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컴퓨터가 예,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기까지 해주고 스케일 부분은 따로 예, 추가해서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키프레임 위치 직전 프레임까지 정상이고요. 요 키프레임에 오면 찌그러지고요. 한 프레임 더 나가서 역스쿼시가 되고요. 그리고 한 프레임 더 나가면 정상으로 스케일이 111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걸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는 111 값을 주고요. 이 위치에서는 근데 스케일이 먹질 않네요. 예, 조금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상 복귀해서 겠습니다. 스케일 부분은 나중에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동과 로테이트만 가지고 대략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한 번 정도는 더 튀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무겁게 가볍게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튀어지는 정도와 타이밍이 달라지겠죠. 튀어지는 정도 위치값과 타임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과제로 표현하셔야 되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로 우선은 우선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거는 3주차 아니고요. 4주차 보시면 카메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카메라에 관한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 이 부분 잠시 뒤에 진행하겠습니다.